자, 목요일 근무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른 아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글 60회네요.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같이 볼 글은 시간이라는 약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관점의 훌륭한 스승이다. 현실에 충실하고 주어진 경험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약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인간은 끝없이 실수를 저지르며 그 결과로 인해 고통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인간에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위기와 성장의 순환 주기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약. 네. 두 번째 글은 지혜는 고난을 겪을수록 밝아진다. 정신을 쓰면 쓸수록 더욱 뛰어나게 되므로 몸이 약하다고 지나치게 아낄 필요가 없다. 지혜란 고난을 겪을수록 밝아짐으로 상황이 나쁘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늘 써야 활발해지고 쓰지 않으면 막힌다. 늘 쓰면 세밀해지고 쓰지 않으면 거칠어진다. 중국의 명재상이 인생조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나온 글귀인데, 이 지혜라는 것을 이게 잠언 4장 6절인가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지혜라는 부분을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글은 현명한 이해와 응원. 이거 좀 글이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세무서 직원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원래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결혼을 하여 한 가장이 되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라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남자는 너무 많은 걱정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남자의 아내는 근심이 가득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부드럽게 편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표정을 보니 큰 고민이 있는 것 같네요. 당신 혼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몇 배나 더 힘들고 괴로움을 느껴요.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저를 위해서라도 말해줄 수 있나요? 아내의 말에 남자는 실직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남자는 고개를 수그렸지만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으며 남편 앞에 펜과 잉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글을 쓰지 못했어요. 지금부터는 마음 놓고 쓰고 싶은 글을 쓰세요. 당신의 재능이라면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글을 쓸 수 있게 된 남자는 미국의 소설가 요다니엘 호손입니다. 세계적인 명작으로 칭송받는 소설 주홍 글씨는 그의 노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아내의 소피아의 현명한 이해와 응원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련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기며 함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랑이 담긴 따뜻한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종전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라고 하는 글을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는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든다. 좀 네. 뜨거운 가마 속에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깔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독일 철학가 코노 피서가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다음은 5번째, 책임을 지면 신뢰는 따라온다. 책임이 그대 문을 두드릴 때 기꺼이 맞으라. 그를 기다리게 하면 떠나도 다시 올지니 일곱의 다른 책임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마음껏 해보세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이 말만큼 직원들의 마음을 사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가히 없을 것입니다. 리더는 공은 아래로 넘기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과 관련된 이게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5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임감이 가장 높더라고요. 65.8%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필요한 리더의 역량은 상황 판단력, 그 다음에 소통 능력, 4번째가 전문성, 5번째가 포용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이나 뭐 직장이나 대학생을 가지고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그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나 포용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조직원들이 봤을 때 리더에게 필요한 부분은 책임감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상 그 5가지 문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각자 소감을 한 말씀씩 좀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화면 기준으로 맨 위에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까 저는 본 것 중에서 네. 그 위기와 성장의 주기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시련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게 이제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상황을 더 준비를 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써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만큼을 했느냐 하는 걸 한 번 더 돌아봤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조용한 시기에 그만큼의 어떤 그 다른 준비를 과연 얼마만큼 했느냐 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마음은 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은 위기가 주어졌을 때 또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니까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나면은 훌쩍 큰다 그런 뭐 상황들이 있듯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련들이 있어서 뭐 좌절하고 실패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지만
결국 그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좋은 거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니까 시련이 결국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잘 넘겨서 그때 우리가 이랬지 하는 그런 또 옛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균환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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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아까 그 지혜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이긴다? 네. 네, 그 내용이 뭐 다 좋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좀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환란이 생기면 우리가 그게 연단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지혜도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날이 지혜가 거듭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성숙해지고 이렇게 성숙해지는 걸 아마 느끼는 것처럼 이게 지혜는 고난을 겪을수록 밝아진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이 경험과 실제로는 그 시간이 상당히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간다 이런 것이 있듯이 어떤 그 시간의 개념과 그다음에 경험의 개념 이런 것들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현명한 이해 응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해해요. 네. 제가 직장을 참 오래 다녔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직장이 어려움이 도래한 게 1997년 IMF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지방 투자 신탁이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IMF로 인해 가지고 이제 12월 초에 정금사들 영업 정지되고 그랬는데 저희 회사도 이제 12월 17일이 그해 대선이었는데 12월 18일 날 이 영업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 용어는 이제 경영 관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듬해 이게 1998년 2월 달에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경영 관리 들어가면서 이제 직장이 이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내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런 기회에 좀 편히 쉬고 좀 충전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먹고 사는 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이 위로를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 위로의 말씀을 듣고 또 계속 또 일을 또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실업급여라는 걸 받았죠. 실업급여. 예. 그리고 이제 또 교육도 받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재취업을 이제 그 상호신용금고, 지금 저축은행이죠. 네. 거기 이제 가서 일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했죠.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때 이제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알고 이 평생 직업 네. 이런 개념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예. 우리 장 소장님 평생 현역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97년도에도 그런 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나요? 그때 실업급여 있었습니다. 97년도에도. 예. 그럼 몇 달 정도요? 지금처럼 그렇게 길었나요? 그렇지 그때도? 않았어요. 그때 이제 아마 그게 이제 시작은 1988년부터 이제 그때 이제 국민연금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생겼을 걸로 아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10년 이상 다니는 경우에 그게 6개월 실업급여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지금은 이제 제도 개선이 많이 된 셈이죠. 그랬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최미정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시간은 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약이다. 좀 더 지나면 나아질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요. 오히려 코비, 저희 강아지가 이제 4월 28일 날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지금은 아버지보다는 코비가 더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혜는 고난을 겪을수록 밝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누구나가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겪고 싶지 않지만 고난 속에서도 어떤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 또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세 번째, 현명한 이해와 응원. 그래서 저도 남편이 지금 명예퇴직을 했지만 33년 근속을 하는 과정 중에 2번의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그만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더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네, 그게 저한테 전략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저는 항상 미래의 행복보다는 지금의 내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 반대로 고통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저는 항상 그만두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가 하루는 그냥 기숙학원을 다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여름에 무더위에 대학 입시 공부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만둬라. 너무 힘들면 네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니? 미래의 행복보다는 지금의 네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도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힘든다고 할 때는 그냥 편하게 수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책임을 지면 신뢰가 따라온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책임을 회피해서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미정 선생님은 아주 전략가시고요. 예, 격려와 응원에 아주 지혜로운 전략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영진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라는 약 그쪽 이제 들을 때 생각나는 거는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설교를 하다가 이야기 진행을 하느라고 여기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을 이제 하는데 아무도 대답들을 못 하더래요. 근데 이제 네. 자꾸 몇 번을 물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 한 분이 네, 다 죽고 없어요. 그러더래요. 아, 다 죽고. 예. 그래서 그 대목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들으면서.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게 그것도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의미가 또 하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간만 그냥 흐른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나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대목에가 사실은 좀 그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시간을 보내도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기도 하지만 이거를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지혜는 고난을 겪을수록 밝아진다라는 대목 들으면서는 근데 이제 앞쪽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정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근데 그런 면으로 보면 때로는 그 고난을 갖다가 다는 아닌데 고난은 혼자 감당한다라는 그런 때로는 무지가 좀 있잖아요. 또 이 주변에 압력도 있고 힘든 일 있으면 네가 감당해. 이게 직접은 말을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지나치면 실제로는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지혜가 밝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때 쓰러져 가지고 그냥 종료가 되는 사람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때로는 고난을 겪은 사람 중에서 옆에 도움 못 받고 혼자서 어찌어찌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러면 살아남아도 빌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주변에다 고난을 만들어내는 근원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너 지혜가 밝아질 거니까 고난 잘 겪어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함께 잘 감당해주고, 그 다음에 버티게 해주고, 함께 해석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지혜로 바뀌는 거지. 안 그러면 그게 끝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고난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현명한 이해와 응원 그 대목에서는 작년 초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꾸 일하는 게 그 능력이 좀 딸려가지고 자꾸 아내한테 요것도 와달라 저것도 와달라 그러니까 아내가 무능한 남자라고 한번 해갖고 와다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좀 뭐랄까 그게 이제 저는 좀 힘들었죠. 그게 고난이 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상담받고 안양 YWCA 거기 이제 다니면서 상담도 좀 오래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 되게 많이 좀 평안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뭐 내가 아니면 이 가정이 안 굴러가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좀 약간 무리를 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한마디 해준 거 그게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현명한 이해와 응원 이게 적당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부드럽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맹한 사람도 좀 있다. 예.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든다 그랬는데 요거는 아까 위에 지혜는 고난을 겪을수록 밝아진다 그거랑 조금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평안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평안을 주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이 정신도 차리고 회복이 좀 돼야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지혜로 만들어지고 이게 되지 마냥 고난이 계속되면 그거 쳐내느라고 지혜가 생길 틈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일주일이 저기 하면 일요일 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하고 안락한 시간이 좀 있어줘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락이 사람을 완성하고
약간 이렇게 다르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게 전적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고난이 아까 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마를 만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있잖아요. 그 시집살이 어렵게 한 사람이 그 제대로 된 또 그 뭐랄까 고달프게 만드는 시어머니가 된단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고난이 그 오히려 그 악마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면 신뢰는 따라온다라는 면도 이제 약간 그 보완을 하자면 책임을 진다 신뢰는 따라온다 요 말이 있긴 있는데 그 사기꾼들 특징이 있잖아요. 사기꾼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다 책임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거를 오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상황은 자꾸 폐쇄를 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면서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 조직 안에서 자꾸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게 이익을 독식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들은 아예 털어먹는 그런 장치로 쓰일 때도 있다. 그러니까 분별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책임을 지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진짜 책임을 지고 그럴 때 신뢰가 따라온다 이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 갖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때는 책임이라는 걸 다르게 이용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책임은 지되 나 혼자 책임진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나 혼자 책임진다 그럴 때는 의도하지 않게 내가 사기를 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일이 되기도 하니까 오픈을 하고 과정 자체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대로 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권면해 준 거 잘 받아들이면서 그걸 수용해서 함께 감당하면서 그거를 이제 적용해 가는 것 이게 신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안에서의 신뢰가 책임이 신뢰지 함께하지 않는 데서 그 책임진다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양한 시각에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색다른 또 느낌을 또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키시니까 네, 그 총정리. 앞에서 다 하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하게 되요. 아니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할 때마다 네. 막 이 메모하면서 듣다가 아이고 이거는 요분이 하셨네 하고 그어버리고 요건 또 요분이 이야기하시네 하고 그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남은 거 들고 이거 보면 그래도 조금 지우고서 묘한 해석만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지우고서 말씀하셔도 엑기스만 딱딱 이렇게 골라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사기꾼들은 책임을 안 지잖아요. 말로만 하고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신뢰를 얻었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다가 의지를 하는 거죠. 신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 해요. 당하는 사람 입장은. 그렇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건 일이 터지는 그 시기까지는 그 사람이 되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거에 의지를 하면서 또 실제 순간순간에 작은 신뢰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분별하기가 진짜 힘든 거. 근데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요. 예.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작은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철저히 알아보고 자기가 왜냐면 약간 달콤한 이득 속에 사기가 있거든요. 공동의 어떤 역할이라든 공동의 뭔가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는 사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역할이 작거나 나는 뭐 이렇게 투자가 작거나 하면서 그 리더하는 사람은 엄청난 이득을 갖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기 당한 분들도 안 됐지만 철저히 남을 신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익에 있어서는 신뢰를 조금 뒤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신뢰도 좋고 그리고 다 좋은데 근데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근데 딱 하나 원칙을 지키면 거의 사기를 벗어날 수 있다 싶은 거, 그거 하나는 알게 된 게 오픈. 그러니까 그렇죠. 오픈. 예, 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어쨌건 그거 하나만큼은 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변에다 쫙 깔아서 상의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따로 만나고 따로 통화하고 따로 단톡하고 이렇게 안 하고 공개된 데다가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해왔다. 근데 내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어쨌건 요거를 저기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진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독식하려고 덤비다가 제대로 당하는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사기들 보면요. 제가 그냥 내 노력을 하는데 100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이득을 제안하거든요. 이제 가당치 않은 이득을. 이제 아주 달콤한 사탕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때로는 진짜로 그런 커다란 이익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있어요. 근데 지금 제 타임라인에 가면 제가 노인복지센터 그걸 새로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홈페이지 제작이 안 돼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데 딱 조건을 하나 저는 건 게 그 대신 공개 진행하시자고. 근데 그렇게 하고 어제 하루 만에 일단 개설 바로 해드렸거든요. 어제 하기로 하고 어제 그냥 해갖고 초안해갖고 바로 이렇게 걸어드렸는데, 근데 그게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접근해갖고 개인들 맨 처음에는 무료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월비용 발생 쭉 시키고 그 다음에 딴 데로 못 옮기게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모델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있을 수 있다. 근데 뭘로 검증이 되냐? 그냥 탁 터버렸을 때, 그랬을 때 이게 검증이 된다. 네. 예. 그래서 그게 좀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오픈이. 네. 우리 근데 유영진 대표님, 우리 최미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뢰나 그런 거와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아까 처음에 말씀한 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최미정 선생님 말씀하는 건 뭐 경제적이나 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함에 대한 남들한테 조금 피해를 보는 거, 자기 어떤 작은 욕심 때문에. 그리고 유영진 대표님께서 처음에 말씀하는 의도는 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게 아니라 그런 신뢰, 어떤 믿음, 이제 이런 데서 어떤 걸 너무 믿으면은 상처를 좀 받는다. 특히 어린아이들, 순수한 사람들, 어른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득권이나 이렇게 네, 내가 네, 좀 힘이 그분들한테. 있다고 믿는 분들이 네, 네. 어린 사람이나 순진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무지한 사람들, 아니 무지, 원칙이 없는, 그러니까 오픈할 힘이 없거나 오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픈이 그래서 다시 또 답이 되는 네. 기승전 오픈 딱 이렇게. 네. 예. 근데 어린 친구들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내 말대로 따라하면 내가 이런 거 약속할게. 나 하는 거 봐. 나 잘 살고 있잖아.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근데 이제 어린 친구는 그 말을 오픈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돕고 막 보조하고 자기 시간 쓰다가, 근데 나중에 자기 기록은 하나도 안 남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을 공개된 데다 하거나 딴 사람하고 상의한 거, 이 기록이 없으니까 탈탈 털리는. 예. 말씀하신 거는 약간 요런 네. 걸로 네,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이 약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오픈이 약이다라고. 예. 오늘 아까 최미정 선생님 코비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좀 서운하신 거는 같으실 텐데 하늘나라에서 네, 아니 네. 이 딸애가 갑자기 나를 제끼고서 코비가 더 그립다 그러니 참 하시면서 지금 코비가 지금 아버님한테 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님이 코비 데리고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아까 유 대표님 무능한 남자라고 이렇게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핀잔을 주셨는데 그거 참 그 신통한 약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무능해서 무능하다 그렇겠어요. 어떤 그 자극이라든지 이 동기부여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또 어떤 그 고수의 그또 그 수법이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또 세파 속에서 이렇게 또 연륜이나 지혜가 쌓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네, 좋으신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또 하루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상 목요 금원 파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